아까 이제 레이어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하나 건너뛰고 안 알려드렸던 게 있는데, 여기 컵 폴더가 보시면은 두 개가 있어요. 네. 이 세팅이랑 똑같은 폴더가 하나가 더 있는 거거든요, 위에. 근데 이게 마스킹하는 원리로 마스킹을 하기 위해서 이 폴더를 만든 건데, 만약에 컷과 컷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그 띄어져 있지가 않으면은 얘가 그냥 삐져 나가거든요, 이 안으로. 같은 폴더 안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켜 주기 위해서 이거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컷과 컷이 겹치는 부분에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씌워주고 작업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이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들 엄청 많이 띄워서 작업하거든요. 컷과 컷 사이 간격을 그 컷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많이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해요. 이게 스크롤을 이렇게 올리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 스크롤 올리는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빨리 올리면서 속도감 있게 봐야지 재밌거든요. 특히 액션 같은 거는. 그래서 오히려 더 띄우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간격을 붙여놓고 작업을 하면 이게 올리는 속도가 더뎌지면서 이게 한 화면 안에서 정보량이 많아지면 피곤해지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하는 데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컷 폴더 안에 이제 후보정 폴더 들어가면 후보정 할 거니까, 아까 이렇게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그 선택 영역을 컨트롤 클릭해서 캐릭터에 대한 영역을 선택하고 인물에다가 이걸 채우기를 해서 인물에 대한 마스크를 이제 넣어줬고, 그거를 완전히 반전시켜 가지고 배경에다가 한번 또 채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폴더 두 개는 각자 이제 다른 영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배경이랑 인물을 나눠서 보정을 하는데, 배경 먼저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는 무조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자주 쓰는 레이어 같은 거, 레이어 옵션을 너무 많이 건드리니까 후보정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단축키를 설정해 놓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숫자 패드로 이렇게 막 자주 쓰는 거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그 어디에도 이거 설정하는 단축키는 없어가지고 네. 오토 액션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 오토 액션을 만들면은 오토 액션에 대한 단축키는 설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 오토 액션 들어가면은 내가 만든 오토 액션을 이렇게 스크린 더하기 발광 이거를 뭘로 설정할 건지 여기서 설정을 하면은, 그리고 오퍼시티 같은 것도 다 단축키를 해놔서 이게 매번 이거 누르면서 바꾸는 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찾기가 힘들어져가지고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 이렇게 단축키로 해서 더하기 발광 하드라이트 두 개 하고, 이제 하드라이트는 밝은 톤이랑 어두운 톤 다 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후보정도 어떤 분들은 밝은 톤은 난색 계열로 하고, 이게 어두운 톤은 조금 한색 계열로 푸른빛이 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괜찮은데, 그 좀 실사적인 분위기 연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하면은 너무 일러스트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그냥 한 톤으로 밀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작가님들 마음이라서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저는 근데 일단 한 톤으로 밀어볼게요. 이게 어두운 톤을 먼저 깔아요. 저는 이게 밝은 톤을 깔 때도 어두운 톤이 있어야 밝은 톤이 더 빛나게 보이거든요. 네. 대비가 돼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밝은 톤으로 이게 한번 이렇게 그냥 에어브러쉬로 뭉개면서, 이 에어브러쉬 칠하는 것도 귀찮으시면은 여기 그 그라데이션 맵으로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자주 쓰는 색깔을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쓰는데, 이렇게 막 설정해서 이거 그냥 그으면은 색깔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 매 컷마다 이렇게 그냥 그으면서 하면은 그냥 드래그 한 번에 보정이 끝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모든 컷이 다 이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시간이 없을 때, 시간에 쫓길 때 이렇게 하시고, 네. 이게 밝은 톤 한 번 더 색깔을 바꾸지 않고 그냥 더하기 발광해서 에어브러쉬로 밝은 톤 한 번만 더 하면은, 좀 빛 효과 세게 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무난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이거 효과를 그냥 반 정도 줄여서 약하게 주고 가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그냥 100으로 해서, 얘가 어쨌든 어두워지는 톤도 그렇고 밝아지는 톤도 그렇고 중간 톤도 마찬가지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발랐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배경에 대한 색상이 약간 필터 씌워진 것처럼 내가 칠한 색상이 조금 묻어요. 근데 실제로 공간이 그 어떤 일정한 톤이 있거든요. 어떤 공간에 주조명 색에 의해서 그 공간 전체의 색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묻어나는 거를 좀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어두운 톤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약간 그리고 인물 따로, 시간 없어서 좀 대충 빨리 하겠습니다. 인물은 또 배경보다 세게 넣으면 안 되고, 이미 지금 잘 그렸으니까 이거를 훼손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훼손하면 안 되고, 이것도 똑같이 하드라이트랑 더하기 발광을 써서 살짝 그냥 환경광만 살짝 묻혀주고, 밝은 톤 부분에 이게 빛이 오는 방향에서 너무 세게 하면 타거든요 색이.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컷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하고 넘기는데, 약간 만약에 얘가 인물이 크게 걸리고 중요한 샷이다 하면은 온갖 효과들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반짝이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합한 예제는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반짝이 같은 거는 배경에도 묻혀야 되고 인물에도 묻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가 없는 레이어에 가서 전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전체 폴더에 가서 반짝이 이거는 그냥 그 렌즈 플레어 같은 건데, 일부러 스크린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예, 이게 빛나는 거라서 밝아져야 되니까. 이게 그 레이어 옵션에서 네. 살포 효과가 체크가 돼 있으면 내가 브러쉬 크기를 아무리 작게 하거나 크게 해도 이게 살포 효과에 의해서 적용이 안 바뀌거든요. 이게 연동이 돼 있구나.
이게 연동이 해제가 돼 있으면은 이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해도 똑같은 사이즈로 나와요. 그래서 입자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면은 더 작은 파티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막 이런 렌즈 플레이어 같은 효과 같은 거 여기 옆에 여기는 너무 좀 그런. 이게 만약에 A컷이라는 가정하에 좀 과하게 넣어보겠습니다. 저것도 돈으로 되는. 이거는 클립 스튜디오에서 아마 무료 소재일 것 같은데 무료 소재 괜찮은 거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은 이것저것. 그리고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도 여기서 근데 작가님이 이미 하이라이트 다 묻혀주셔가지고 되게 퀄리티가 좋게 보이는 건데, 이게 후보 정하면서 하이라이트 영역을 한 번 더 발라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빛을 받는 반사광에 대한 이런데 하면은 캐릭터 폴더 안에서 내가 레이어 만들어가지고 뭔가 바르면은 어쨌든 캐릭터한테만 들어가잖아요. 마스크가 씌워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머리카락이랑 이런데 조금씩 이제 묻혀가지고 블러로 좀 밝히는 거니까 스크린으로 바꾸고, 뭉개질 부분은 이게 블러로 좀 뭉개주면서 풀어주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필압이 적용이, 여기서 필압을 내가 너무 세게 적용을 하고 싶지 않으면은 이 번진 강도에서 요거 체크하면은 이 필압을 얼만큼 적용할지 이걸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한 50 정도로 하면은 필압이 좀 약하게 들어가서 좀 부드럽게 되고요. 이게 번진 강도 같은 거 설정을 해서 이게 그 캐릭터 데포름에 따라서 좀 실사적인 거다 하면은 여기 그 하이라이트 부분 몇 가닥 좀 더 그려주면은 좀 예쁘게 나오거든요. 지금 A컷에서는 조금 디테일을 많이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배경 같은 게 너무 진하다 싶어서 이걸 좀 분리를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이 배경 레이어를 찾아서 28번이죠. 이거를 우클릭해서 레이어 변환을 누르면 이 배경 레이어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게 복사가 돼요. 이 원본 레이어 남기기 요거 체크하고 오케이 누르면 여기 안에 있는 레이어들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필터 효과에서 이런 가우시안 흐리기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은 배경에 블러 효과를 넣어서 조금 인물이랑 분리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얘는 보정 효과니까 여기다가 그냥 놓지 말고 이 배경 폴더에다가 후보정 폴더에다가 집어넣고 여기서 컨트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데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빛 보정할 때는 밝은 톤이랑 어두운 톤만 잘 잡아줘도 느낌이 확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방향성이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로 지금 달려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명확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빛의 흐름 같은 것도 조금 그 방향성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좀 연출상으로 괜찮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 캐릭터 이렇게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해서 후보정에다가 인물에다가 채우기, 그리고 선택 영역 반전해서 배경에다가 채우기, 레이어 나눴죠. 배경에다가 먼저 어두운 톤 먼저 깔고, 이게 브러쉬가 내가 사이즈를 키우고 싶은데 더 이상 안 커진다 싶으면은 브러쉬 크기에서 여기에는 지금 옵션이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 아래에 보시면은 요만한 게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은 그 상세한 옵션들이 나와요. 여기에 표시 안 돼 있는 브러쉬 크기에서 이 화면상의 크기로 지정, 요거 눌러주면 브러쉬 크기를 더 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눌러주고, 캐릭터도 같이 보정을 할게요. 그래도 하드라이트, 그리고 밝은 톤. 이게 집중되는 부분이 이쪽이잖아요. 인물에 지금 너무 세서 인물에 이렇게 세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지워주고, 이 투명 픽셀로 지우는 거예요. 살짝만 더하기 발광으로 밝은 톤만 살짝만 넣을게요. 그리고 얘가 지금 역동적인 상황이라서 뭔가 그 이동 흐리기 같은 거를 주고 싶으면은요, 얘네가 지금 레이어가 많아서 이 지금 캐릭터 레이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흐리기 효과를 주기는 힘드니까 아까 보정 배경에서 흐리기 넣었던 것처럼 이제 우클릭해서 레이어 변환 누르면 이 레이어, 이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레이어들이 다 병합돼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얘만 따로 흐리기를 줘도 되고, 근데 지금 이 장면 자체가 전체적으로 블러가 들어가면 더 멋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우클릭해서, 어디를 우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우클릭해서 그 표시 레이어 복사본 결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켜져 있는 레이어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레이어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위로 올려서 이것만 볼게요. 그대로 다 합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후보정 전체에다가 넣고, 여기서 필터에서 이 흐리기 효과를 줄 건데 이동 흐리기가 있고 방사형 흐리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확산되게 만들고 싶어서 방사형 흐리기를 누를게요.
그러면은 이게 중심점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안 나오죠. 여기 있네요. 근데 다른 컷이 아니라 이 컷만 제가 방사형 흐리기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레이어가 다 복사돼서 위에까지 다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만 따서 컨트롤 J키 누르면 이게 이 컷만 복사가 되죠. 밑에 거 버리고 이 부분만 필요하니까 여기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만 효과를 넣을게요. 방사형 흐리기 누르면 이제 중심점 여기 왔죠. 한 이쯤에다가 중심점을 두고 지금 미리 보기를 체크해 놓으면은 얘가 그 어떻게 바뀔지 보여줘요. OK를 누르지 않아도. 조금 이게 그래픽 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거운 노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게 매끄럽고 부드럽게 되는데, 저는 조금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거를 박스로 바꿀게요. 매끄러움이 아니라. 이거 박스로 바꾸면은 좀 더 그 강렬하게 분리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방사형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깥쪽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체크가 돼 있으면은 그 기준점이 이 그림이랑 크게 이질감 없이 적용이 되거든요. 만약에 얘가 바깥쪽 방향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효과는 비슷하게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미지가 퍼져 보여요. 원래 내가 원본이랑 많이 바뀌어요. 확대된 것처럼. 근데 이걸 양방향으로 바꾸면은 이미지 기준에서 앞뒤로 이게 퍼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미지를 훼손을 덜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하고 박스로 하고 OK를 눌러서 이거를 적용하고요. 이거를 근데 지금 모든 영역을 다 이렇게 주고 싶진 않고 캐릭터 얼굴이나 막 이제 중요한 부분을 살리고 싶어서 이거 저기 투명 픽셀로 조금 지워 줄게요. 그 캐릭터 항상 얼굴 주변은 안 건드리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옵션 도구 중에 집중선 도구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그었을 때 일자로 내려오는 유선이라는 게 있고, 집중선 종류가 보시면 이게 일자로 나오죠. 여기서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자로 그으면은 일자로만 진행되는 그 선이 있고,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지는 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집중선이 이게 되게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걸로 이렇게 지금은 근데 방사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넣을게요. 중심점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옵션 중에 메인 컬러를 그 흰색으로 넣기도 하고 블랙으로 넣기도 하는데, 이게 블랙으로 하니까 이쪽이 잘 안 보여서 흰색으로 넣을게요. 이 컷마다 달라요. 어떤 컷은 블랙으로 집중선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길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너무 길어서 얘네가 얇아 보이는 거거든요. 길이를 줄이면은 얘가 퍼져 나가는 그게 결정이 돼요. 적당히 이 컷을 채울 정도로만 길게 하고, 합치기는 조금 내려서 한 이 정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선 간격인데요. 얘가 이게 내려갈수록 더 촘촘해져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조금 듬성듬성해지고요. 그리고 이거 영역, 가운데 영역을
좀 사이즈를 키우면은 이 퍼져나가는 그 마스크되는 영역이 커져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 정도로 키워주고, 이것도 살짝 마스크해서 이게 투명 픽셀로 그라데이션 살짝 줄게요.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튀니까. 그리고 이게 뭔가 기류 같은 게 들어가면 괜찮다고 느끼면은 여기 기류 같은 거 이거 소재에 올려둔 게 있는데, 내가 그 정리할 때 이렇게 폴더명 네임마다 다 정리를 해놓으면 그때 상황에 꺼내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어울릴 만한 거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걸 발라. 이것도 이제 캐릭터랑 배경 위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전체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되지 않은 전체 레이어 폴더에다가 넣을게요. 그래서 얘가 근데 이제 이미지 맞추려면은요, 컨트롤 T 누르면 변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변형 되는 것도 변형해서 메쉬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하면은 좀 더 촘촘하게 이게 격자가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확대해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애랑 위에, 이거 클립스튜디오 5버전부터 생긴 건데, 이 밑에 있는 거는 격자만 바꾸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그림 자체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있냐면은 이렇게 격자를 바꾸면은 내가 컨트롤하기 좀 더 편하게 얘를 세팅하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줄이면은, 그냥 컨트롤 T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줄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근데 이런 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그렇게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격자 다루는 거 이게 편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런 기류 같은 거 할 때 그냥 올리지 마시고, 이게 투명 픽셀 잠금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약간 에어브러쉬로 투명 픽셀로 약간 그 캐릭터랑 가까운 부분을 지워주면은 그라데이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생기게 해서 약간 반투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옵션 중에 얘도 이동 후리기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손끝 흐리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손으로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그 필요한 부분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약간 이동 흐리기 한 것처럼 블러가 생기거든요.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이 돼요. 이것도 다른 소스 붙여. 얘는 또 반대편에 얘는 또 캐릭터 뒤로 넘기고 싶어서 여기 캐릭터 인물이라는 폴더에서 컨트롤 클릭하면은 인물만 따지겠죠. 이 레이어 마스크에서. 그리고
알트 클 저기 올가미 툴을 선택하고 알트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선택 영역이 빠져요. 네. 시프트 클릭하면 더 선택이 되고요. 알트 클릭하면 빠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영역은 빼버리고 여기는 지우기를 하지 말고 그냥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게요. 이거를 반전을 시켜서 선택 범위 반전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선택 영역 반전하는 게 번거로우시면은 이거를 애초에 누르실 때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Alt 누르면 반전해서 영역이 돼요. 그런 게 있고, 얘도 이제 만약에 내가 위치를 수정하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얘를 움직이면서 해도 레이어 뒤에 있는 것처럼 내가 데이터를 삭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본이 데이터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수정할 때 조금 편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약간 그라데이션 주고 손끝 트리기 효과, 이게 방향성을 좀 잘 줘야지 이게 느낌이 잘 살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뭔가 여기서 뭔가 더 주고 싶다 하면은 이제 오토 액션 같은 거, 그 소재에 오토 액션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어 이거 선택을 하고 이펙트 팩이라는 오토 액션에서 이렇게 막 설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소재 폴더 안에 사용법이 다 자세히 들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블 클릭하면은 얘가 왜 이러지? 너무 당황했네. 이게 지금 효과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적용돼서 이렇게 약간 더 빛나게 된 거거든요. 보시면 이런 효과들이 레이어가 나눠지고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네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항상 저처럼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레퍼런스 보면서 그 최대한 따라하면서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네. 이것도 후보정에서, 이거는 이제 캐릭터가 없으니까 그냥 전체 레이어에서 다 할게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로봇들이 터져서,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어요. 화재가 난 상황이라서 막 불이 중간중간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약간 화재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좀 어둡혀서 불의 효과가 이제 발광하잖아요, 불이. 근데 그 발광하는 느낌을 조금 그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싶으면은 어둠이 있어야 밝은 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둡게 깔아주고, 조금 불이니까 약간 빨간색에 가깝게 일단 채우기를 할게요. 그리고 중간 이렇게 빛이 반대편에서 조금씩 이제 온다는 설정이고, 여기서는 더하기 발광은 안 넣고, 왜냐면 너무 밝은 게 있으면 또 이게 불이 묻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돋보였으면 좋겠어서 어두움을 먼저 깔아주고, 플레임에서 이것도 불 소스도 되게 데프로메가 안 맞는 소스들이 되게 많아서 이것도 완전히 막 잘 맞는다고 생각 들진 않는데,
너무 실사적인 소스는 지양하고 이게 멀리 있는 거는 조그매지겠죠 불이. 그리고 이게 큰 불도 하나씩 넣어주고. 너무 크네. 가까이 있는 건 더 크게 보이겠죠. 이 표준 레이어로 올렸을 때 이렇게 밝게끔 소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내가 스크린이나 더하기 같은 걸로 바꿔주면 색이 더 뜰 거예요. 이게 그 브러쉬 자체가 표준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표준으로 하기에는 얘가 막 너무 불투명해요. 그래서 약간 불은 근데 투명해야 되니까 투명도를 살짝 줘서 에어브러쉬로 얘도 살짝만 불투명하게. 그리고 이 끝부분이 좀 어색해서 이런 것들도 똑같이 손끝 트리기. 이 손끝 트리기 할 때는 이게 투명 픽셀로 하고 하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막 뒤에 남아 있거든요. 이미지가. 이거 색깔을 선택하고 이렇게 문질러야 이미지가 뭉개져요. 그리고 불도 이제 활동성이 위에 있는 애들은 많기 때문에 좀 위에 있는 애들 불을 좀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약간 투명도 준 상태에서 레이어 하나 복제해서 약간 발광하는 느낌 주고 싶어서 더하기 발광을 선택을 하고, 이게 너무 세지니까 이거를 좀 오퍼시티를 줄여서 기존에 밑에 깔려있는 표준도 조금 줄여주고, 이걸 두 개를 오퍼시티를 적당히 믹스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을 조금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표준을 오퍼시티를 줄이면은 좀 더 불투명해지겠죠. 표준은 밑에 가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불투명하게 하고 싶으면 얘를 좀 줄이고, 빛나는 효과를 세게 하고 싶으면 얘를 늘리면 돼요. 네. 그래서 빛나는 거를 주고, 이게 불이 났으니까 불난 부분은 또 주변에 이 빛을 받아가지고 불꽃에 대한 반사가 묻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레이어에서, 이것도 레이어 분리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레이어를 불꽃 부분을 이렇게 픽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게 너무 빨갛네. 이게 그 반사광을 묻히면은 주변에 깔아놨던 어두운 색깔들이 이제 물러나면서 이게 대비가 돼가지고 좀 더 반사광이 더 세 보이게 되거든요. 어둠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에어브러쉬 농도 많이 줄여놓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가 나야겠죠. 연기는 브러쉬로 이제 브러쉬 스모크 브러쉬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소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설정에서 표시 방법에서 타일로 바꿔주면 이렇게 타일로 보여서 어떤 브러쉬인지 한눈에 보이게 돼요. 이렇게 바꿔서 이게 폭발로 인해 생긴 브러쉬니까, 저희 연기니까 이런 거를 약간 역동적인, 얘는 그
연기니까 밑에다가 불 밑에다가 깔을게요. 아이고. 이게 연기 색깔이 지금 내가 픽한 색깔이 얘가 적용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로봇이고 로봇에 있는 배터리가 터져서 나는 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그런 그 화학 성분이나 탄소 같은 게 검정색 연기를 연출하거든요. 그냥 회색 연기가 아니라 검정색 연기가 나요. 이런 게 터지면. 그래서 검정색으로 약간 어두운 톤 연기를 깔게요. 너무 어두운데. 그리고 이제 완전히 레이어 맨 앞에 거대한 연기도 하나. 예쁘게 안 들어가네. 이게 지금 F5번을 누르거나 이거를 누르면 이 이미지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브러쉬 끝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얘가 몇 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는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 내가 그을 때마다 계속 랜덤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이 스트로크에서 이 방식이 지금 이거 랜덤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반복으로 바꾼다 이러면은 순서대로 나와요. 얘네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랜덤으로 돼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게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계속 눌러도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어야 돼. 방 괜찮았나요? 아 그래. 다 되돌릴 수가 없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어브러쉬로 그라데이션 이렇게 조금 불투명한 거니까, 얘도 반투명한 거니까 연기가 막 진하긴 한데 그래도 기체니까 뒤에 살짝 보이고, 마찬가지로 손끝 브러쉬로. 근데 연기는 좀 아랫부분이 이동량이 더 많아서 밑에 쪽에다가 이게 모션 블러 효과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맨 위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불로 인해서 뭔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티가 나거든. 그 파티클이 생기거든요. 조그만한 불티 같은 게. 그것도 보통 이제 소재를 사면은 불티 같은 걸 따로 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준이 아니라 스크린이나 더하기 발광으로 이거 밝히는 거니까 이게 발라주는데, 이게 살포 효과이기 때문에 입자 크기를 조절하면서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더 크게 할까? 그리고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작게 넣었고요. 이게 좀 커져야겠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이상해지니까 적당히만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불티도 또 여러 개인데 한 이 정도까지 하고, 여기 막 가려지고 이런 거 다 마스크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런 거 레이어 마스크로 불은 따로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뭔가 그룹할 때 폴더가 표준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레이어 효과들 다 없어지거든요. 이거를 통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불의 그 발광 효과가 살아나요. 처음에 표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꺼집니다. 그룹할 때는 항상 통과로 하시고,
얘네들 이제 하나로 묶어놓고 여기서 이제 이거 이런 거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내가 잘라내야 되는 부분은 잘라내고 이것도 사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런 거.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작업 잘 해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레퍼런스 구할 때요. 네. 그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핀터레스트에서 나올 때까지 돌려야 되나요? 새로 고치면? 핀터레스트 좋은 것 같던데 핀터레스트가. 그냥 나올 때까지 돌려요. 그리고 네. 그 잘된 웹툰들 있잖아요 상위권에 있는 그런 것들 계속 참고하면서 보면서 그냥 이제 재미로만 보지 말고 이거 연출이 괜찮다 싶은 것들을 계속 캡처해서 그 캡처한 폴더들을 모아놓고 네. 아 이게 밝은 효과들 폴더에다가 넣고 어두운 효과 폴더에 넣고 그러니까 효과마다 이게 느낌이 다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폴더 정리해서 계속 그 쌓아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회사들은 저런 식으로 레이어 나누는 거를 좀 선호하나요? 레이어 나누는 거요? 네네네. 레이어 구성할 때 네. 방식이라든가. 아 레이어를 그러니까 자잘하게 나누는 거 아니면은 아, 자잘하게 나누는 네. 거. 아 이제 너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좀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건 맞는데 수정하기 편하니까요. 근데 너무 이제 빨리 진행되잖아요. 프로젝트가 일주일 만에 막 80컷씩 쳐야 되는데 네. 일일이 그 다 수정하면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언제 수정할지 모르는데 그걸 매번 나누면서 하면은 작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채색 같은 거는 그냥 이제 밑에 그 인물 막 따로 나누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하나로 다 하고 곱하기 레이어 하나 그러니까 그림자 그냥 원본 색상에 대한 레이어 하나 그림자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후보정은 근데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파티클도 따로 넣어야 되고 근데 이것도 간소화해서 한 두세 개로 줄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좀 걱정이 많아서 수정할 걸 대비해서 나눠서 하는 편입니다. 되셨어요? 네.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막 뭐 파티클 이런 센스도 좋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데 이게 많이 봐야 돼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그리는 실력도 중요한데 결국에 안목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소재를 쇼츠 많이 보겠습니다. 네, 소재를 고르는 것도 결국 내가 눈이 높아야지 좋은 소재를 고를 수 있고 이게 어떤 소재 잘못 고르면은 내가 뛰어난 사람인데도 소재 안 쓰고 막 다 그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소재 잘 골라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저요. 아 네. 아까 그 확대하고 화살표 놓는 그 최신 기술을 어떻게 하신 거죠? 아 그게 그 줌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확대되고 오.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브라우저에서 다운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링크.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어디 가서 그대로 옮길 때 원래 기존에 있던 클투 파일을 복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원상 복구 해야 될 때 어떻게? 그때는 원래 있던 폴더를 삭제하지 마시고 백업을 해두세요. 아. 그거 다른 위치로 그냥 백업해 놨다가 내가 이제 다시 복구시키고 싶을 때 할 때 마지막에 내가 설치한 거 지우고 다시 그걸 그럼 다시 복구가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